축구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 웸블리 스타디움, 관중석에서 파도 타기가 시작되는데요. 8만 명의 관중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파도를 이어나갑니다. 이 거대한 8만 명의 파도의 시작은 겨우 두 꼬마였습니다. 꼬마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요? 하지만 호기롭게 시도했다가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비욘드 스포츠에서는 파도 타기의 속성을 파헤쳐보고 이를 성공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누가 파도를 시작했는지 알아볼까요? 1981년 오클랜드 애슬레티스의 응원단장 크레이지 조지 앤더슨은 동네 고등학교 풋볼 경기에서 테스트했던 새로운 응원을 경기장에서 시도합니다. 응원 단상에 나가 열심히 설명한 뒤 관중을 지휘하며 파도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는 역사상 최초의 파도 타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최초의 파도 타기는 응원단장이 가리키는 경기장 구역의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앉는 방식이라 오늘날의 자연스러운 파도보다 일사불란한 매스게임에 가까웠습니다. 파도 타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5년 뒤인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입니다. 10만 명의 관중이 만들어낸 파도가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면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죠. 이후 사람들은 멕시코 월드컵에서 처음 봤다는 이유로 파도 타기를 멕시칸 웨이브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 연구진은 멕시칸 웨이브의 물리적인 속성을 분석했는데요. 5만 명 이상 군집한 경기장 14군데를 분석한 결과 멕시칸 웨이브는 4분의 3 이상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초당 20열, 43km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 번에 2,000명 내지 4,000명이 파도에 휩쓸린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수천 명의 관중을 차례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건 파도 타기가 허용된 경기장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90년대부터 호주 크리켓 리그는 선수와 관중의 안전의 이유로 멕시칸 웨이브를 간헐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호주 스포츠 팬들은 거나하게 취해 열성적으로 분위기를 즐기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호주 크리켓 팬들이 파도 타기를 할 때면 몸을 일으켜 손을 올리는 걸로 끝나지 않는데요. 손에 들고 있는 것, 나초든 맥주든 없다면 신발을 벗어서든 뭐든 하늘로 내던지며 파도를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칸 웨이브가 한번 휩쓸고 가면 파도에 떠밀려온 쓰레기로 가득한 해안가처럼 경기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무작정 내던진 물건에 관중과 선수들이 다치기도 했죠. 비슷한 이유로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도 멕시칸 웨이브를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구장 오라클 파크는 공식적으로 멕시칸 웨이브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홈팬들이 자발적으로 파도 타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안전 때문이라기보다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멕시칸 웨이브가 지역 라이벌 팀인 오클랜드 애슬레티스에서 처음 시작된 응원이라는 점과 또 다른 라이벌 LA 다저스가 즐기는 문화라는 점 때문에 자이언츠 팬들은 자기네 안방에서 라이벌 팀의 응원 문화를 결코 허용하지 않죠. 자, 그럼 파도 타기가 허용된 곳이라면 이제 일어나 팔을 내던질 타이밍을 살펴봐야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며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과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지루한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이 파도 타기를 시작하는 데 적합할까요? 접전 상황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손에 땀을 쥐며 경기에 몰입하고 있는데 파도가 다가온다면 짜증이 밀려오겠죠. 그리고 짜증나는 건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내셔널스 투수들은 시도 때도 없이 파도를 타는 홈팬들 때문에 경기에 집중할 수 없다며 홈구장에서 멕시칸 웨이브를 금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죠. 네이처지는 지루한 관중들이 파도 타기를 시작한다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지루한 관중들은 자신의 여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멕시칸 웨이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점수차로 홈팀이 이기고 있을 때, 느린 페이스로 경기가 진행될 때, 혹은 공수교대나 하프타임 때 파도 타기를 시도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죠. 적합한 장소다, 적당한 타이밍이다. 그럼 이제 함께 파도를 탈 사람을 모집해야 합니다. 헝가리 연구진은 5만 명의 관중을 움직일 때 최소 30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7,000명의 축구 팬들을 움직일 때 7명의 바람잡이가 필요했고 인트로에서 소개했던 두 아이도 사실 주위 어른들의 도움으로 물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중을 움직이는데 다수가 필요한 건 군중 심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벽을 바라보는 다수를 따라 함께 벽을 바라보는 실험 대상과 같이 인간은 다수의 의견이나 행동에 본능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만세하는 건 여간 엉뚱하고 부끄러운 행동이 아닐 텐데요. 만약 주변의 다수가 아무렇지 않은 듯 파도를 탄다면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걱정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칭 파도 타기의 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은 먼저 자신 주변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동참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 내지 8번 정도 물결을 일으켜 파도의 크기를 키워나가면 남은 수만 명의 관중은 자발적으로 멕시칸 웨이브에 참여하게 된다며 노하우를 밝혔죠. 파도 타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응원 문화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스포츠 이벤트뿐만 아니라 공연,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죠. 전 세계인이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파도를 탈 때만큼은 너와 나, 네 편 내 편 없이 모두 하나 되어 즐길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